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손다정입니다. 뉴스와 라디오를 통해서만 여러분께 인사드렸는데 이렇게 전국 시대를 통해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우울한 소식들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응원차 이렇게 찾아오게 됐는데 이번 기회에 안방 고정을 노려볼까 하는데 어떠세요?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전국 시대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멜리사 씨 가족들의 이야기를 전북 완주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요,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좀 특별하고요. 저희랑 잘 놀아주고요. 무서울 땐 엄청 무섭고 아빠가 잘해주고 힘도 세고 우리 가족은요, 부러울 게 없는 가족이에요. 이분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는 가족의 엄마 멜리사 씨입니다. 오케이. 이제 엄마 다녀올게. 오케이. See you later. Mommy, I love you. I love you more. See you later. 오늘 외출하는 길은 남편이 동행했네요. 멜리사 씨의 목적지까지 남편 성준 씨가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했는데요. 어딜 가려는 걸까요? So 바로 가요. 수업이요? 네. 잘 하고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녀올게요. 남편의 다정한 인사로 응원을 받은 멜리사 씨가 도착한 곳. 언뜻 보기에도 학교는 아니죠. Hi. Did you eat lunch? 치킨, Chicken. Wow, that's yummy. 핫도그. Hot dog. 가벼운 이야기로 시작된 수업. 멜리사 씨는 일주일에 3번 초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칩니다. Let's look at the pictures here and then you post it here, okay? Okay, you choose here. 그냥 생각해. 그냥 this is me. So your dream job, you can choose it here. Okay, and then paste it here, okay? Okay, start now. 2013년 한국 오기 전까지 7년 선생님이었어요. 남편 성준 씨를 만나기 전부터 공립초등학교 교사였던 멜리사 씨.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살아왔습니다. 아이들 가르쳐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YWCA에서 공부도 하고 이제 자격증도 땄어요. 그래야 여기서 한국 방과후 수업도 하고 개인 수업도 할 수 있어요. Okay. 맞아요. This is a firefighter. You want to be a firefighter?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가장 좋아하는 일이기에 학생으로 돌아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I want to be doctor. I want to be teacher. I want to be firefighter. Model. Model. Wow, so pretty of you. I want to be scientist. Good job. 되게 수업을 재미있고 쉽게 알려주셔서 오랫동안 선생님한테 수업을 받고 싶어요. 되게 착하고 친절해서 이모 같아요. 수업을 제가 들으면 웃음소리가 이렇게 끊이지 않게 들리거든요.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선생님, 정말 오랫동안 선생님으로서도 그렇고 같은 이렇게 친구 같은 그런 사이로서라도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좋은 선생님이세요. Goodbye. Goodbye. See you on. Okay, goodbye. Okay, bye-bye, Jenny, Sophia. 아이들 가르치니까 내 마음이 너무 재미있고 책임감 있어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엄마 멜리사 씨. 근데 언니 나 파란색으로 하고 싶어. 방학 중인 자매가 세상 편안한 자세로 놀이 중이네요. 근데 연결이는 근데 이렇게 뒤집어. 이제 막 겨울방학이 시작된 아이들은 하고 싶은 게 참 많습니다. 놀러 가고 그다음에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다음에
그다음 집에서 영화 보고 자고 먹고 그런 거요. 그렇게 보내고 싶어요. 올해 초등학교 5학년, 고학년이 되는 큰딸 은수. 아직은 더 놀고 싶은데 엄마 생각이 같을 리가 없죠. 은수가 울며 겨자 먹기로 연필을 깎습니다. 학원 계속 태권도 학원 보내고 집에 있으면 영화 보고 막 그렇게 그다음에 영어 많이 가르쳐요. Please sit down. 영어 공부를 시키려는 엄마와 공부할 마음이 전혀 없는 아이들. 한국말로 말할게. 은수는 아니면 은결이는 영어로 No. 졸려? Sleepy. 오케이. 개미. 개미 영어로 뭐야? 개미. 야, 개미 영어로 뭐야? 개미 아니지. 개미 아니야? 개미 한글이야. 개미 문장어로 해봐봐. 나 문장 같은 거 안 하려. 언니가 대신 문장해. 엄마의 타는 속을 알리 없는 아빠는 모녀의 웃음소리에 그저 흐뭇합니다. 영어도 하고 피아노 막 그렇게 미술 엄청 많이 교육해요. 그래서 여기 한국 교육에는 좋아요. 필리핀에서는 뭔가 좀 돈 있는 가족 교육 많이 시켜요. 그렇게 못 시켜요. 그냥 학교 가고 거기서 무엇을 배워 그냥 끝까지 그것만. 멜리사 씨와 성준 씨 부부는 2010년 필리핀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던 성준 씨 눈에 멜리사 씨가 들어왔죠. 사람이 깨끗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무슨 일을 했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때 우리 남편이 처음 만났을 땐 왜 계속 우수할까? 뭔가 내 마음이 그냥 결혼해 주세요. 필리핀에서 큰딸 은수를 낳고 사업도 번창했지만 부부는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큰 수술을 한 시어머니. 멜리사 씨는 큰 며느리의 무게를 내려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시어머니 병간호를 했죠. 정말 고맙죠. 저한테는 은인이죠. 외출 준비를 하는 은수와 은결이, 언니와 5살 차이가 나는 은결이는 요즘 언니가 롤모델입니다. 그저 언니 뒤만 졸졸졸. 언니가 하는 일은 뭐든 좋아 보이죠. 나도 두발 자전거 타고 싶은데. 근데 언니가 못하게 해요. 당연하지. 이거 너한테 너무 크잖아. 8살 때 3발 자전거를 했고요. 그다음에 9살 때 2발 자전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언니가 타던 4발 자전거는 이제 동생 은결이 차지. 언젠가는 은결이도 언니처럼 보조바퀴를 떼고도 쓰러지지 않고 달릴 수 있겠죠? 그때도 지금처럼 자매가 나란히 고든 길, 거친 길 함께 페달을 밟았으면 합니다. 가족의 산책 시간. 은수가 산책마다 쌓아온 실력을 뽐내려나 봅니다. 어떡해? 누군 손잡이야? 엄마 아빠에게 배운 물 수제비를 보기 좋게 성공시키는 은수. 이제는 진짜 실력자 아빠가 나설 차례. 너무나도 쉽게 연달아 성공하네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지만 언젠가 지금 이 순간도 그리워지는 때가 있겠죠? 같이 우리 다 가족 나오고 산책도 하고 바람도 쐬러 이야기도 하고 좋죠? 10년 이상 마음을 맞췄다지만 크고 작은 갈등 없는 부부가 어디 있을까요? 하지만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내 편, 내 가족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든든합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멜리사 씨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Where's mother? Mom in the cage. 수집을 데리고 갔어. 바닷가. batak. Mao ba? Unya, ter, kanang usani, wala pa dahil mo signal, ter. Oh, hello, my mother! Mother! Hi, ma! Kumusta na ka, ma? Long time no see, mother.
멀리까지 운전하고 그 시그널 잡아요. 걱정이 많이 되시겠어요. 네, 걱정해요. 그렇게 옛날처럼 쉽게 전화 못 돼요. 태풍의 직격탄을 맞은 고향. 멜리사 씨는 걱정이 많습니다. 전기도 아직 없고 힘들어. 요즘에는 통화가 힘들어요. 엄마 혼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누가나 못 도와줬어요. 오빠도 일 없고. 그래서 그 상은 다 보냈어요. 일남이전 중 장녀 멜리사 씨. 유난히 아버지와 사이가 좋았는데요. 작년에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코로나 때문에 비행기도 없고 또 설령 간다고 해도 격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못 가게 됐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그때 참 마음 많이 아파했죠. 슬펐어요. 부부가 함께 주방에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데요. 오늘은 남편 성준 씨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좋아하세요? 아, 가끔 한 번씩 해요. 아이들 엄마가 바쁘고 그럴 때면. 그래도 간보는 일은 가족의 식성을 잘 아는 아내에게 맡깁니다. 조금 싱거워. 설탕은? 설탕은 넣고 그냥 간장만 조금. 은세야,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귀신 맞아요. 제발 밟았어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하게 차려진 한상. 아빠 성준 씨는 은수와 은결이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아빠가 잡채 요리했다? 맛있어. 다행히 두 딸 모두 맛있게 잘 먹어주네요. 엄마가 요리하는 거 맛있어? 그래서 맛있어. 그래서. 둘 다? 깊어가는 가족의 하루. 우리는 오늘도 딸들 말처럼 남부러울 게 없는 우리 가족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중입니다. 고생 많아. 열심히 살아줘서 고맙고 남편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아이들한테 잘해줘서 고맙고 고맙네. You're welcome. 절만해요. 행복하게 살고 신랑도 안 아프게 하고 건강 다 전부 다 가족 건강만 하고 행복해요. 네, 제자들에겐 인기 만점 영어 선생님, 딸들에겐 다정다감한 엄마, 또 남편에겐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우리의 주인공 멜리사 씨. 이 가정의 행복을 위해 때로는 헌신하고 또 누구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려고 노력한다는 멜리사 씨인데요. 아마 지금 가장 바라는 건 하루빨리 코로나19가 물러가고 고향을 방문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멜리사 씨에게 선물 같은 그날이 어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팍팍하다고 느껴질 때 고향에서 어머니가 해주신 밥맛이 참 그리워질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시절 음식들은 이 손에서 손으로 전해져 내려오다 보니까 그 레시피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요리 연구가가 사라져가는 향토 음식을 복원하고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하거든요. 김명진 요리 연구가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바다가 내어주는 싱싱하고 풍성한 산물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빚어내는 깊고 진한 맛. 무태서는 맛볼 수 없는 섬 고유의 음식들입니다. 이 소중한 가치에 주목한 사람이 바로 요리 연구가 김명진 씨인데요. 여수 음식의 뿌리를 찾아 직접 섬을 찾아다닌 지 7년. 사라질 뻔한 섬 음식들이 그녀의 손끝에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었습니다. 남도 음식이 맛은 좋다고 그러는데 제가 배울 때도 마땅히 찾아할 수도 없었고 누가 가르쳐 준다고 손 내미는 사람도 없고 해서 조력자가 없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수는 섬이니까 섬에서부터 어떤 항토 음식의 어떤 자료를 찾다 보면
뭔가 제대로 된 여수의 음식을 제가 알게 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한 거죠. 섬에 갈 때마다 이런 새로운 남이 찾아내지 않는 이런 음식을 찾아낼 때 가장 보람 있고 값진 시간이 됩니다. 여수의 섬 밥상을 기록하는 김명진 요리 연구가를 만나봅니다. 바다에 외로이 떨어져 있는 섬들을 묻과 연결해주는 뱃길. 요리 연구가 김명진 씨도 매주 한 번은 이 뱃길을 이용해 여수의 섬으로 향하는데요. 늘 혼자 섬으로 향하던 그녀의 곁에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들이 동행합니다. 섬 음식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온 대학 교수들인데요. 섬이 지닌 식재료의 다양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오늘 모이게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내유마을에서 그동안 제가 그렇게 오랫동안 섬을 찾아다녔는데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식재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한테 그 식재료를 이용을 해서 어떤 음식을 만드는지 이제 그런 거를 좀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오늘 이제 발걸음하게 됐습니다. 여수에서 뱃길로 20여 분, 오늘의 목적지 금오도에 도착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할머니. 날이 따셔서 나와 계십니까? 오늘 또 어디서 이리 예쁜 할머니들이 이리 나오셨었고 그 예전에 여기 대유 마을에서는 뭐 반찬을 뭐 같은 거 해 드셨습니까? 여기는 옛날에 막 고기가 천지. 고기 반찬이 많았습니까? 고기가 넘쳐났지만 섬 주민들이 기억하는 오랜 별미는 따로 있습니다. 이걸 할 때는 물을 적시면 이게 한 껍데기 뺏기내고 뺏기지거든. 시래기 넣고 이제 양념 좀 하고 그래갖고 그냥 푹푹 끓여갖고 먹으면 돼. 그래.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면 약이라 약. 좋다네. 예, 약입니다. 네, 사람한테 굉장히 좋대. 이게 간에도 좋고 신장에도 좋고 네. 이제 몰라서 그렇지만 이게 성분을 조사해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옛날에 약을 드신 거예요. 약을. 근데 맛있게 한번 끓여볼게요. 20년간 요리를 연구해온 그녀에게도 섬의 향토 음식을 찾아내 기록하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대부분 우리네 어머니들이 그러하듯 섬 어르신들도 눈대중으로 만들어온 음식이기에 정확한 요리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섬 향토 음식을 기록하는 일에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대에 와서 식재료가 풍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것들이 맥이 자꾸 잊혀져 가니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 시절에 먹던 음식을 저는 재현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어르신들 말씀으로만 제가 그 맛을 재현해 낼 수 있을까 과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좀 어렵고 답답합니다. 섬 향토 음식 발굴과 함께 그녀가 열정을 쏟고 있는 또 하나는 여수 전통 식재료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식재료의 그 가치, 우수성을 알고 이런 음식을 귀찮다 생각 말고 가정에서 좀 조리를 해서 이런 활동을 체계적으로 올바르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오도의 식재료로는 어떤 요리가 탄생할까요? 자, 오늘 할 요리는요. 자, 문어먹을 이용해서 우리가 섬에서 어르신들이 예전부터 즐겨 만들어 드셨던 문어먹물 그 시래기국을 오늘 만들겠습니다. 이거를 지금 보면 먹 내장이 같이 이게 붙어 있고 이게 먹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먹으면 국물이 굉장히 새까만 색을 냈기 때문에 따서 여지 말아야 됩니다. 예전에 문어먹을 가지고 어머 부모님께서 만들어 주던 그 먹었던 그 요리의 추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여수의 식문화를 사랑하신다면 한 번쯤 우리 그런 추억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음식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면 더 가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들에게 알려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어떤 그런 요리들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습니다. 이번엔 장갱이라는 생선을 이용해 볼 건데요.
장갱이라고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게 장갱입니다. 예전에 우리 섬 사람들은 이런 고기들을 잡았을 때 못생겼다고 그냥 버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 버린 고기, 이 장갱이를 주워다가 미역국을 끓여 먹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맛있는 장갱이 미역국을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먹기 좋게 이렇게 잘라줍니다. 기름 한 방울을 두르고, 자, 이거 미역을 한번 이렇게 볶아줄 거예요. 장갱이를 넣습니다. 자, 장갱이를 넣고 물을 부어줘야 되겠죠. 대부분 여수 사람들이 기억 속에서 잊혀진 어떤 내용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조리사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조리를 하는 셰프들에게 이게 우리 여수 지역에서 기본 자료서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일단 결말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수 바다가 키워낸 식재료로 맛있게 버무려낸 손죽도 갑오징어 무침입니다. 섬 고유의 맛을 살린 푸짐한 섬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드디어 처음 맛보는 섬 음식. 과연 입맛에 맞을까요? 이거는 아까마게 문어 먹시랬고, 그래도 그렇게 막 괜찮죠? 그렇게 우리가 많이 먹어보던 어떤 그렇게 막 썰리거나 하진 않아죠. 된장을 풀어서 하나 봐요. 네, 된장에다가. 그거는 장갱이 미역국이에요. 장갱이 미역국. 예, 장갱이 아까 봤죠. 여기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넣고 생미역 갖고 했습니다. 아유, 담백하고 맛있네. 예, 깔끔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 지역에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죠. 음식이요. 여수 음식의 뿌리를 찾아가는 오늘의 여정은 이들에게도 긴 여운을 남겼습니다. 어느 지역이든지 자기 지역의 음식을 좀 이렇게 사장시키지 않고 좀 전통해서 이게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까지 잘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여기 여수 금오도에 와보고 정말 책보다도 더 귀한 경험을 얻고 갑니다. 이런 게 잊히지 않고 계속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감사한 여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섬에서 제가 찾아낸 음식을 토대로 개인 전시회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사람과 육지의 사람이 하나가 되는 음식의 어떤 그런 소통의 장을 전시회를 통해서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사라져가는 레시피를 기록하기도 하고 섬마을 어르신들을 통해 전해들은 요리를 복원하기도 하는 김명진 요리 연구가 이제는 우리의 음식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목표라고 하죠. 그 목표 꼭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이 섬마을 음식들로 전시를 여는 그날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4대강 사업으로 낙동강에 생겨난 8개 보가운데 하나인 이곳. 지난 12월 1일 굳게 닫혀있던 합천 창녕보의 수문이 열리면서 낙동강에 의미 있는 변화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제 보 개방된 데가 합천 창녕보, 지금 보시는 데가 합천 창녕보인데 합천 창녕보가 완전 개방이 됐고요. 그 위로 이제 강정보는 닫혀 있고 달성보, 강정보는 닫혀 있고 칠곡보가 1m 정도, 그다음에 구미보가 2m 정도 그렇게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합천 창녕보는 지금 관리 수위가 해발 10.5m에서 지금 4.8m까지 수위가 내려가서 한 5.7m 정도 강물이 빠진 상태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이제 저 상류로 가면 모래톱이 과거처럼 많이 드러나서 마치 옛날 낙동강 모습을 보는 듯한 장면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합천 창녕보에서 약 1.5km 떨어진 낙동강 상류 지점. 보의 수문이 활짝 열리자 그동안 멈춰있던 강이 활력을 되찾기 시작했는데요. 수위가 낮아진 낙동강에는 드넓은 모래톱과 함께 반가운 손님들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새들은 흑두루미 같은 절새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고요. 백로, 외가리, 그다음에 황오리 이런
오리류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야생 동물들이 물을 마시러 많이 오게 되는데 고라니나 싹, 그 다음에 수달 같은 것들이 군데군데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은빛 모래토비에 새겨진 발자국들은 다양한 생명들이 낙동강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걸 말해주는데요. 수문을 개방한 지 한 달 만에 찾아온 변화. 모래가 흐르는 강은 스스로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모래톱이 단순히 보기에만 좋은 게 아니라 이 모래톱은 수질을 정하는 필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래톱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수질을 정화를 하기 때문에 가령 여름에 녹조 현상도 수문을 개방해서 강이 흐름을 되찾으면 녹조 현상은 사라지거든요. 수문 개방한 금강에서 조류 개수가 제로에 이를 정도로 녹조가 빨리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수문 개방을 해놓으면 모래톱도 드러나지만 수질도 좋아져서 우리가 마시는 물의 안전성도 획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월이 되면 합천 창녕보의 수문을 닫아야 한답니다. 봄철을 앞두고 양파나 마늘을 주작물로 하는 상류 지역 농경지에 물을 대야 하기 때문인데요. 언제부터 이제 물이 이제 필요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여기 해마다 2월 한 10일 이래 되면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이러는데 지금 이제 뭐 이거 일조로 가랑이 뭐 이런 것보다도 땡기고 이런 거네. 2월 내가 1일까지는 해달라고 했는데 또 협의장은 2월 1일보다 1월 31일까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래 했는데. 현재 낙동강 인근 취양수장의 취수구 대부분이 강의 최저 수위보다 높게 설치돼 있는 상황. 합천 창녕보 역시 관리 수위 기준이 10.5m지만 보 개방 이후 현재 4.9m까지 수위가 낮아지면서 양수가 어렵게 됐습니다. 보 개방으로 인해 해마다 되풀이되는 농업용수 부족 문제. 농사로 생계를 이어오고 있는 이들에겐 절박한 현실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취양수구 개선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기 이게 예산이 얼마 든다고 합니다. 예산 구원에서 나와가지고 뭐 이것도 수리할 때 담당이 너희 한 30억은 들겠습니까 하는데. 그래 내가 30억 우리 15억만 더 우리가 할게 이래 됐어. 뭐 30억 들 거 어디 있어 그거. 공백 여기서 여 다르가 저 좀 나오고 뭐 여 다르가 저 나오고 바다 뭐 후두면 묻으면 되는데. 내년에 지금 이게 이래 되면 머리 아픈 기라 모시기도 하고 이제 뭐 안 그러면 우리 이거 해서 잘못은 이게 예산되는 그 양을 다 뭐 보상을 해줬는지.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래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주겠다 하면서 뭐 했는데 아린데 가가 예산 떨어진다 하니 아니 안 떨어져 하니라. 그 내가 물을 없을 때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마을의 상황은 어떨까요? 보 개방으로 수위가 낮아져 양수구가 훤히 드러나 있는 모습. 농민들의 속도 함께 타들어갑니다. 이게 만약에 저기 해결이 안 되면 다른 데서 물 공급 받을 건 없어요. 안 됩니다. 이건 예. 관정도 없고. 없지. 그냥 그 배수펌프 가지고 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거 되기 전에는 기온기로 그렇죠. 한 800m 연결해가지고 800m 물이 최고 나옵니다. 물 퍼다가 시간 다 보내. 밤새도록 퍼야 되죠. 이거 돌리나 놓고 이 밭에 와서 물 나오나 안 나오나 확인하면 뭐 안 나올 때는 다부터 걸어 가야 되고 뭐 차길이 있으면 하지만 벽사장길을 걸어서 가야 돼요. 그리 뭐 그 시간 다 보내고 옳지 또 물을 그래 이거 맹기를 흠뻑 주지를 못하는 게 이런 갈석에도 이제 물 공급 좀 원활하도록 조금 이제 개조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시죠? 예. 모릅니다. 그거 알려줘야 알지. 환경부에서 통과돼가지고 이제 이거 아마 조만간 조사하고 이걸 조금 뭐 낮게 다시 공사를 하든지 아니면 뭐 관을 연결하든지 할 겁니다. 이게 수위가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도 그 농업용수 공급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니까 너무. 예, 그래야 되니까 이것도 물 만날 뺄 때마다 신경 써야 되고 뭐 물 관계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거니까. 취양성 개선 사업은
총 사업 기간이 5년에 걸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올해 이제 낙동강 쪽은 시설을 개선해야 되는 대상이 총 51개 시설인데 올해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된 게 29개소 274억 원 정도 반영이 돼 있어요. 아마 상반기부터는 이제 그 설계 착수가 진행이 될 거고 설계가 끝나면 아마 하반기 정도부터는 뭐 일부 이제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이제 그렇게 조금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시설 개선의 목적 자체가 기후 변화로 인한 뭐 가뭄이라든지 수질 오염 사고가 있을 때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시설 개선을 추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보호 관리 수위에 인접한 시설을 위주로 해서 시설 개선을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오늘도 낙동강의 생태를 관찰 중인 정수근 국장. 그는 은빛 모래톱이 드러나고 나날이 달라지는 낙동강의 모든 변화들이 다시 강이 흐르게 되면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낙동강의 지천입니다. 지천인 회천이란 강이고 전에 합천부에 물을 담았을 때는 여기가 다 잠겼던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합천부 수문 개방을 해서 물이 빠지니까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서 모래톱이 아주 아름답게 형성된 곳입니다. 멈춰있던 강, 깊어서 건널 수 없던 강은 이제 우리 두 다리로 건널 수 있는 낙동강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거둬들이자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강. 불과 보호 개방 한 달여 만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회천이 어떻게 보면 낙동강의 미래입니다. 낙동강이 과거에 4대강 사업 전에 바로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잠기고 모래톱이 사라지는 그런 강으로 바뀌었는데 다행히 정부에서 수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보에 수문만 열어줄 것 같으면 낙동강이 옛날 모습으로 빠르게 지금 이곳 회천처럼 바뀌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을 품은 영남의 젖줄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모래톱이 모습을 드러내고 그 위를 새들이 날개짓하며 누리는데요. 강이 강답게 흘러가는 모습. 우리는 거기서 낙동강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창녕보를 개방한 지 2달 정도 지났는데 사라졌던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 모래톱도 다시 되살아났다고 하잖아요. 자연의 힘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아직 낙동강 유역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참 많이 남아있죠. 물론 환경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농민들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환경까지 살리는 아주 탁월한 방법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강원도 원주로 가봅니다. 원주시 귀래면의 어르신들은 요즘 뜨개질에 한창 빠져 계시다고 한데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도 날씨는 춥고 눈도 내렸지만요. 이렇게 정겨운 시골 분위기는 언제 봐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이 마을에 제가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자신의 개성과 특징을 살려서 이 마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마을 활동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분인지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이쪽인 것 같은데요. 원주 기래면의 한 농가입니다. 아니 무슨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 온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아궁이도 있고 굴뚝에서는 또 연기도 나고 이런 황토집이면 너무 정겨운 느낌인데 이쪽 안에서 뭔가 화기애애한 소리가 나거든요. 여긴가 봐요. 어느 손 해야 된다고. 그리고 이건 너무 따뜻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여기에 마을 활동가 분이 계시다고 하던데 어떤 분이세요? 이분이요. 저요.
자칭 기레면의 마당발 권남미 씨 반갑습니다. 차야라고 말씀하시고 너무 부끄러워하시더라고요. 마을 활동가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이 마을 활동가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예요? 마을 활동가라고 하면 마을 활동을 하는데 마을에는 여러 가지 활동이 있잖아요. 거기서 저는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현실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여러분도 생소하시죠? 마을 활동가가 뭔지 관계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즘에 농촌 마을이 고령화되고 노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공동화되고 있는데요. 이런 농촌 마을의 활력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활동가들을 통해서 농촌 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마을 사업 취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면요. 농촌 마을 활동가들의 역할을 코디네이터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코디네이터란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붙이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조직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창의적인 의견들을 제공해서 마을의 문제를 주민들이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마을활동가 양성 사업을 추진해 농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데요. 현재 20여 명의 마을활동가가 교육을 받고 각자의 마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활동 중에 이 마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계세요? 지금 동아리 활동하세요. 뜨개 동아리 활동을 해요. 겨울 동안에. 비례면 마을활동가 권남미 씨의 원픽은 뜨개질. 덕분에 마을 주민들의 농한기가 한층 즐거워졌는데요. 지금 한 땀 한 땀 정말 정성스럽게 예. 또 작품을 만들고 계시는데 오늘 만드는 작품은 어떤 거예요? 이거는 악용인데 겨울에 신든 덮버섯. 시골은 좀 춥거든요. 그리고 잠깐 나갈 때 신을 수 있는 덮버섯이고요. 이거는 이제 아기용이고. 지금 덮버섯은 지금 뜨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변신할 겁니다. 짜자라고. 오, 너무 귀여워요. 여기 있는 언니들이 손녀들도 있고 손자들도 있어서 올 겨울에 지금 할머니로서 되게 많은 인기를 누렸을 것 같아요. 하다가 이 코를 한 번씩 줄여줘야 돼. 여기 가운데 여기 가운데 이 코. 그래야 이게 오목하게 바닥으로 이렇게 됐잖아. 선생님은 뜨개질 달인인 동네 맏언니. 여기를 줄여라. 가운데를. 이렇게 한 번만 줄여주고 나중에 여기를 계속 하는데 여기를 줄여. 아니 저는 마을 활동가분이 당연히 이 뜨개질 모임을 만드셨으니까 네네. 이 뜨개질도 직접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저쪽에 굉장히 카리스마 있게 알려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네요. 소문을 들었죠. 우리 동네에 뜨개 달인이 있다는 거. 그래서 가장 먼저 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거 합시다 라고 했더니 기꺼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한다면 나야 고맙지라고 하면서 기꺼이 해주셨어요. 맞으시죠? 아니 선생은 아니고. 선생님 맞아요. 선생이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제 전에 뜨개를 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요거 하는 거는 내가 좀 가르쳐 주는 거죠. 기촌 인구가 늘면서 잘 모르거나 서먹서먹했던 동네 이웃들도 많았다는데요. 올겨울 비례면 주민들은 한 코 한 코 온기 가득한 털씨를 엮으며 서로의 마음과 마음을 단단히 이어갑니다. 아래 맞춰 이거 둘레를 어머니 잘 계세요? 계세요? 예. 재밌어요. 재밌으세요? 오, 그래도 많이 해보셨나 봐요. 어머니 잘하시네요. 얼마나 되셨어요? 같이 하신지? 같이 하신지 이제 2달 정도. 예, 2달 정도. 이렇게 마을에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좀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시간도 잘 가고 재밌고. 그래요? 예, 너무 좋아. 저는 이 장소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바닥도 따끈따끈하고 옛날 분위기도 나고 여기서 자주 모이시나 봐요. 려씨 지금 나이가 64살인데 이 집에서 태어났어요. 예. 그러면 이 집 주인이세요? 우리가 처음에 1대로 이사 왔었고 이분이 2대고 저분이 3대고 집주인이 3대고. 잠깐만요. 그러면 이 같은 집에 세 분의 인연이 다 있는 거네요? 그렇죠. 우리 아저씨가 여기서 태어나셨고 예. 그 다음에
저 옆에 계신 어머님이 여기 또 사셨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선생님이 이 집에 지금 살고 계시고 와, 이 집에서 자주 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네요. 동네 사랑방인 이곳은 행복한 마을 공동체를 꿈꾸는 주민들. 토닥토닥 서로를 응원하며 늘 웃음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갑니다. 신기한 인연이 또 우연이 있었고 보니까 이 마을이 또 그만큼 좋은가 봐요. 마을이 보니까 저기 우리 여기 노인 회장님 댁이거든요. 이 회장님이 뭐든지 솔선수범해서 일을 참 잘하시고 또 잘 밑에 사람들을 잘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도 잘 따르게 됐고 우리 동네가 원래 여기 동네가 아주 서로 사랑을 나누는 동네예요. 아주 좋아요. 거기에 또 마을 활동가 선생님이 이렇게 모아주셔서 뜨개질 동아리까지 생겼으니 사랑이 더 넘치겠네요. 아주 정말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 뜨개질로 인해서 이렇게 또 여럿이 모여서 또 이렇게 따뜻한 방에서 또 얘기도 나누면서 뜨개질도 하고 또 이렇게 뜨개질해서 또 이웃에도 나누고 또 손주들도 주고 그러니까 너무 행복해요. 실제로 회원들이 처음 만든 목도리는 동네 어르신들에게 선물해 성취의 즐거움과 나누는 기쁨을 동시에 느끼기도 했죠. 너와 나 그리고 우리 주민들은 더불어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시골 마을들을 보면요, 사람들도 많이 떠나고 점점 활기를 잃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을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마을 활동이 많이 생기면 마을에 활기도 넘치고 온기가 가득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마을 활동가분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바람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는 곳이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게 저희 활동의 방향이고요. 그리고 지금 동아리 활동이 너무 즐거운데 알고 봤더니 우리 언니들이 은근히 음흉해요. 재주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갖고 이 재주들을 다 쏙쏙 빼서 다른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제 지금 계획입니다.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공동체 마을을 위해서 오늘도 주민들의 삶에 시선을 맞추고 귀를 기울이는 권남미 씨. 그녀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응원하겠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 항상 깨어있는 시선으로 고민한다는 권남미 씨. 그 덕분에 평범했던 시골 마을 사랑방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 활동가의 역할은 마을에 웃음을 불어넣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의 행복 지수가 쑥쑥 올라가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열기가 뜨겁습니다. 특히 오늘은 컬링 국가대표팀 팀킴의 경기를 볼 수 있어 기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팀킴을 탄생시킨 컬링의 역사가 시작된 곳, 최기정의 기정사실에서 만나보시죠. 이 소리 기억하시죠? 영미! 2022년 이번엔 베이징으로 향한 컬링 국가대표 선수들 또 한 번 평생의 영광을 되살리게 기대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잘 몰랐던 컬링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찾은 곳은 경북 의성군 의성읍. 이곳에 컬링계의 다크호스 안경 선배가 떴다.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저 비장한 뽀글머리. 안경 선배 아니죠. 안경태 선배라 불러주세요. 자, 베이징에서 열심히 뛰고 있을 안경 선배 대신 안경태 선배로 변신한 뽀글이 최기정과 컬링에 얽힌 기정사실 알아봅니다. 오늘 검증해볼 첫 번째 사실은요. 영미! 이 안경 선배를 키우고 대한민국 컬링, 이 컬링을 전 세계에 알린 이 대한민국 컬링의 뿌리가 바로 이 경북이라는 사실 맞습니까?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컬링팀은 2001년 경북 도청팀입니다. 당시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와 동계 아시안 게임에서 모두 우승한 유의미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대 전까지 국제 무대 진출은 먼 미래였던 한국 컬링. 그 발판을 만든 최초의 실업팀이 바로 경북 도청팀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모든 스포츠가 그러듯 컬링도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닌데요. 아니 경북 특히 또 이 의성은 눈이 또 많이 오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컬링을 처음 시작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에는 빗자루로 외풍판을 쓸고 있나 성서에서 웃기다고 말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경기장도 없어서 야간에 아이스링크를 열어 눈치 보며 훈련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컬링이 알려지고 국제 규격 규모의 경기장이 생기면서 의성은 컬링의 메카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규격을 갖춘 컬링 전용 경기장이 최초로 세워진 곳 역시 경북이라는 사실. 그 때문인지 현재 한국 컬링 선수 90%가 경북 출신이라는 점. 여러분 바로 이곳입니다. 이 컬링 규격 경기장이 최초로 생긴 곳도 경북 의성. 최초의 컬링팀이 만들어진 곳도 경북 의성. 이건 기정 사실? 사실 검증도 마쳤으니 이번엔 우리나라의 컬링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확인해 보렵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로 훈련 중인 걸 보니 딱 봐도 선수 포스를 풍기는데요. 야를 치고 야를 치고 영미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유 왜 안 되나요?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도대체 저는 누구? 의성고등학교 감독 윤영준입니다. 아 감독님이세요? 예,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아 근데 우리 선수들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데 아니 무슨 대회 있어요? 자 여기 의성 컬링센터에는 의성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의성여고, 의성중학교, 여중, 초등학교, 경일대, 경북체육회 국가대표팀이 함께 훈련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학생들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저녁 9시까지 열심히 국가대표의 꿈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컬링 명문이지만 결코 안주하는 법이 없다는 의성고 선수들. 지난해엔 전국대회 우승을 차지하며 국가대표 후보 자격도 얻었다고요. 감독님. 네. 아 감독님 선수들 훈련하고 있는데 지도해 주셔야지 왜 핸드폰 보고 계세요? 2, 3학년 팀은 대한민국 국가대표 후보팀으로 캐나다의 전지훈련 및 투어 대회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가 성인 캐나다 투어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해서 지금 축하 전화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뭐 영상 통화 되는 거예요? 가능합니다. 대박. 여러분 바로 캐나다로 연결합니다. 빨리 통화 한번 해주세요. 자 캐나다 투어 대회 준우승을 축하합니다. 야, 아니 거기 현지에서 이렇게 또 훈련을 하셨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이 결과 그대로 가져와서 앞으로 이게 목표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목표는요? 예, 저희는 국가대표 승부분 후보팀으로 국제훈련을 와 있습니다. 4년 뒤 이탈리아 포르투나 공개올림픽에 나갈 것이어서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내일 훈련도 잘하시고 다녀와서 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의성, 우리 경북의 컬링, 대한민국의 컬링을 위상을 좀 떨쳐주세요. 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아 예, 힘차게 화이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가대표 후보팀 의성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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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들 못지않게 열정을 불태우는 또 다른 요망주들. 태극 마크를 달기 위해 맹훈련 중인 의성고 1학년 선수들도 있습니다. 추워요. 이 추운 겨울에 빙판 위에서 너무 추운데 안 추워요? 네, 안 춥습니다. 야 대단합니다. 근데 곧 무슨 대회가 있다고요? 네, 전국 동계체전이라고 대회가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각자 맡은 위치에서 최선 열심히 하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저기 전국 대회에서 꼭 1등하기를. 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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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껏 기량을 올리고 있는 원탑 막내들. 고도의 전략가이자 주장 역할하는 스킵 권준서 선수. 경기 막바지에 수비와 공격을 동시에 거머쥐는 서드 설동석 선수. 상대팀의 방어력을 깨뜨리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세컨 박성민 선수까지. 이렇게 좋은 성적 내면서 금빛을 향해 달려가는 컬링 선수들. 세계 랭킹 1위 달성도 기정 사실? 빙판 위의 체스라고 불리는 컬링.
규칙을 알고 보면 더 이해가 쉽고 재밌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알려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성군청 소속 컬링 지도자 이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스톤이 노란색이라고 얘기를 들면요. 노란색 스톤이 이만큼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내 스톤이 많다고 해서 점수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요. 원 중심부에서 가장 가까운 스톤만 점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노란색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 있어도 정중간에 빨간색이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면 빨간색만 1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는 당연히 0점 처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우스에 노란색이 2개가 들어오고 빨간색이 이렇게 있다면 빨간색보다 노란색 2개가 중심부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노란색 스톤만 2점이 인정되는 게임입니다. 경기는 선수가 컬링 스톤을 밀고 나가는 딜리버리 동작. 도구를 이용해 스톤의 방향과 속도를 바꾸는 스위핑으로 진행되고요. 이때 외치는 신호가 있었으니 얍얍! 스위핑을 시작해라! 오! 스위핑할 필요가 없다. 스위핑을 빨리 해라. 이제 컬링 경기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제2의 안경 선배, 제2의 영미 선수를 꿈꾸는 컬링 꿈나무들의 활약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아직 미흡한 게 많은데 감독님과 코치님께 많은 것을 배워서 고등부 최고의 선수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훌륭한 감독님과 코치님도 있고 이제 군에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더 훌륭한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제 꿈입니다. 고도의 두뇌 싸움, 빙상위의 체스, 컬링의 메카 경북의 저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서운 성장을 이뤄낼 컬링 선수들도 응원할게요. 대한민국 컬링의 역사가 시작된 경북 의성에서 컬링을 외친다. 국가대표가 되는 그날까지 의성 컬링팀 화이팅! 네, 국내 최초 컬링 실업팀이 바로 경북도청 팀이란 사실, 그리고 국제규격 경기장을 최초로 세운 곳도 경북이라는 것, 새로 알게 된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경북 그리고 의성이 어떤 컬링 신화를 써 내려갈지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 8시에는 컬링 중계도 MBC로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시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의 안방으로 찾아갈 테니까요. 아쉬워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루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